박 PD는 백화점, 대형마트, 성심당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오면 절반의 확률로 두통이 생긴다. 그러면 두통약을 먹는데 30분쯤 지나야 고통이 덜하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떤 약을 자주 복용하시나? 갑자기 궁금해진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뭘까?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는 작년에 33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려 굳건한 1위를 기록했다. 이 약은 흑색종, 요로상피암, 호지킨, 림프종 등 다양한 암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말 그대로 항암제다. 국내에서도 2022년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은 약 200만 원. 그전에는 연간 6천만, 7천만 원이 들어갔다. 2위는 에브비의 휴미라. 19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휴미라는 자가 면역질환의 일종인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 크론병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뼈와 연골 등의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번지면서 관절을 손상시키는 조이. 어르신들 다수가 겪는 질환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확실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젊은이들도 자가 면역 질환에 자주 노출돼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 건선은 심한 가려움증이다. 괴로운 부위를 긁는 게 일상이라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긁으면 피가 나고 진물이 나오고, 물론 삶의 질로 따지면 류머티스 관절염은 최악이다. 이처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약이다 보니 휴미라는 한때 9년 연속 매출액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미국 특허가 만료되면서 독점이 깨졌고 전년 대비 매출액도 13이나 줄었다. 3위는 경불진에서 그동안 강조했던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다. 매출액은 19조 1천억 원인데 조만간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엄밀히 말해 당뇨병 치료제지만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같은 성분으로 만든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오젬픽과 위고비는 거의 같은 제품이지만 제품명이 달라 순위를 매기기가 애매하긴 하다. 어쨌거나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5억 명 이상이고 비만 환자는 10억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노보노디스크의 앞날은 창창하다. 4위는 화이자와 BMS사 손잡고 개발한 항응고제 엘리퀴스. 17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 약은 혈전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 사망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도 혈관이 혈전에 막혀서 생기는 병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갈수록 혈관이 막히는 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5위는 의외로 에이즈 치료제인 빅타비.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공급하는 약으로 15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에이즈가 사라진 병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전히 전 세계 감염자 수는 4천만 명에 육박한다. 게다가 아직도 완치는 불가능하다. 빅타비와 같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이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확실하고 꾸준한 매출원이다. 정리하면 빅타비, 오젬픽을 제외하면 매출 상위권에 오른 약은 항암제, 면역질환제, 항응고제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개발된 지 대체로 오래돼 독점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즉 카피약이라 불리는 제네릭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조만간 쏟아진다는 뜻이다. 발기부전제의 대명사 비아그라도 특허 만료 11년을 맞았는데 국내에서만 팔팔자하자 세지그라 등의 카피약이 대거 출시됐다. 88의 경우 국내 점유율 1위라고 하는데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복용한 사람들은 가격 대비 성능에 만족하는 편이다. 결국 매출 토보 가운데 오젬픽이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언제 1위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럼 글로벌 제약 시장은 노보노디스크가 패권을 차지하는 걸까? 이 시점에서 며칠 전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소재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주사형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14억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다. 젯바운드의 주성분 티르제파타이드는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오젬픽-위고비처럼 마운자로-젯바운드의 관계가 똑같이 형성된 것이다. 이들 약은 간단히 말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식욕을 줄이면서 포만감을 높인다. 동시에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니 살이 빠진다. 물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중국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판이 더 커지고 있다. 두 회사가 왕좌를 놓고 치열하게 싸울수록 시장은 커지고, 다른 제약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기 시작하면 비만 치료제 대중화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가격도 저렴해지고 주사를 맞는 사람은 더 늘어난다. 주사 외에 알약도 효과를 인정받으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최근 일라일리는 헬스케어 기업 중 첫 시총 1조 달러 클럽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5일 뉴욕 증시에서 주당 950.46달러 종가 기준을 기록하면서 시총이 9,033억 달러가 됐다. 물론 그 이후 경쟁사들의 비만 치료제 임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27일 804.62달러로 장을 마감했으나 여전히 1조 달러 클럽 입성에 대한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 올 초에도 테슬라를 밀어내고 글로벌 시총 9위를 기록하며 제약계의 엔비디아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만 놓고 보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차별화가 없어 보인다. 맞다. 그런데 일라이릴리가 어떤 회사인지 알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캐나다 의사인 벤팅은 모교인 토론토대 연구실을 빌려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개 실험을 통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공로로 벤팅은 1923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고, 단돈 $1의 인슐린 특허를 토론토대에 팔았다. 이 특허권을 넘겨받아 처음 인슐린 제품을 상용화한 회사가 바로 일라이릴리였다. 일라이릴리는 인슐린 외에도 소아마비 백신을 최초로 양산했고, 현재 자가면역 치료제, 항암제, 정신의약품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정신의약품 가운데 항우울제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일라이릴리다. 즉, 인슐린에 특화된 노보노디스크와 달리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비빌 명기가 하나 더 있다. 지난 2일 미 FDA는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 키술라 성분명 도나네맘을 허가했다. FDA는 키술라를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경증 치매 단계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포함한 초기 증상성 알츠하이머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승인했다. 이로써 키술라는 에자이의 레켐비에 이은 두 번째 알츠하이머 표적 치료제가 됐다. 첫 번째 표적 치료제 레켐비는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27% 늦추는데 그쳤지만, 키술라는 35%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횟수도 2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크게 줄였다. 효과가 더 뛰어나면서 복약 편의성도 낮다.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키술라를 선택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키술라 매출을 최대 9조 8천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알츠하이머 역시 무슨 일인지 갈수록 환자가 늘어나는 치료가 어려운 병 가운데 하나다. 릴리 입장에서는 더 없는 호재다. 사실 현재 기준 일라이릴리의 최대 라이벌은 노보노디스크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던 이유 등으로 당분간은 일라이릴리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최근 3년 주가 추이를 보면 릴리는 약 4배, 노보노디스크는 2.53배가 올랐다. 둘 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애청자 여러분은 어느 기업의 주식이 더 끌리는가?